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가지고 좀 담당 PD랑 상의를 하는데 담당 PD가 약간 우려감을 표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김호중 씨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김호중 씨 때문에 하는 방송은 아니라는 일반적인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뭐 예전에 제가 한참 막 현장을 다닐 때는 포토라인이 매우 당연했죠. 그래서 뭐 포토라인이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함이에요. 왜냐면 뭐 유명인이 경찰서나 검찰에 출두할 때 기자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뭐 사고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포토라인 정해가지고 나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도입이 된 거였고, 그래가지고 또 포토라인도 보면 이제 가장 좋은 위치를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막 중요한 일 있으면 막 전날부터 와가지고 그 기자들이 옛날에 뭐 자리에 명함을 두는 방식에서 시작해가지고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자리를 그래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한국 사진기자협회나 이런 쪽에서 다 조율해가지고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포토라인이 없어진 얘기가 많았었고, 조국 지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검찰은 포토라인이 사실상 지금 사라졌죠. 경찰도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모두 원칙은 비공개 소환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 소환, 왜냐면 그 출입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뭐 기자들이 있으면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 거죠. 이번에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제 그 5월 21일 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날 이제 경찰서에서 나온 시간이 10시 35분 정도였어요. 그때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 뭐 이런 간단한 입장을 밝히고 갔죠. 그러니까 포털안의 선거였죠. 근데 이날 그 경찰 조사는 한 5시 정도에 끝났대요. 무려 5시간 반 넘게 경찰서에 있다가 나온 거였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들어갈 때는 취재진의 전혀 사진이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들어갈 때는 지하를 통해 가지고 비밀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이니까. 나올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문에 쫙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세워놓고 있었고, 김호중 씨 측에서는 아니 들어갈 때처럼 나갈 때도 지하로 통해 가지고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경찰이 그건 안 된다. 그 김호중 씨 측 그 조남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뭐 상급청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상급청 지시 여부에 관한 발언을 그 형사들이 해가지고 그 부분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를 밝혔는데, 왜냐하면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고 또 특히나 이제 그 원칙이 비공개지만 그래도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출두하는 측에서 이거 좀 비공개 해달라는 경찰에 비공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소환도 비공개 소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배려를 해준 거였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강남경찰서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퇴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경우를 다 비공개를 해야 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과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다만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 강하게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강남경찰서가 초기 대응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비공개 소환이 뭐냐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은 비공개 소환이면 들어올 때 배려해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적극적인 해석은 뭐냐면 어떤 유명인이 몇 월 며칠에 경찰 소환 조사 받는다라는 그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어갈 때 비공개로 배려해줘가지고 지하로 들어갔는데 이미 다 보도가 나오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소환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취재진은 자연스레 모이게 되죠. 나올 때는 어차피 정문으로 나오니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도 나올 때 대비해가지고 5시에 끝났으니까 김호중 씨가 5시 반쯤 나왔으면 그날 취재진도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 있는 삶을 누렸겠죠. 근데 10시 35분까지 기다리고 뭐 하면 11시 넘어서 마감하면 12시 넘어 퇴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도 기자들이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검찰처럼 싹 없앨 거면 깔끔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경찰에서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경찰에서는 자기는 알린 적 없다. 아무리 대한민국 언론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경찰에서 소환 일정 관련된 정보를 흘리지 않으면 기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경찰에서 새어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소환 일정을 알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남관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김호중 씨가 이제 그 5시간 넘게 경찰서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계속 좀 배려해달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비공개 기간은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제 뭐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유명인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은
죄를 졌으니까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되면 법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사법처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포토라인까지 서는 게 너무 힘들다. 포토라인 서는 게 그 사법처벌과는 별개 또 하나 너무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명인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또 하나의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김호중 씨도 죄는 달게 받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요즘 들어서 이제 포토라인이 굉장히 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3년 3월 달에는 유아인 씨가 경찰에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경찰 출석 일자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 아마 이날 갔으면 유아인 씨도 그 지하나 이렇게 다른 통로로 들어갔을 거예요. 나올 때가 문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렇게 비공개 소환 요청했는데 이미 그 일자가 알려져 버리면 공개 소환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경찰이 그 훈령 위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일정이 바뀌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 유아인 씨는 한 번도 경찰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장 실질심사 받는다든지 요즘 뭐 법원에 재판 가거나 그럴 땐 다 계속 취재진이 가죠. 그렇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때도 그 원칙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변호인 통해 가지고 소환 일정도 변경하고 막 이러니까 경찰이 그 다음에 약간 그 정보가 새나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한 게 아니었을까. 김호중 씨하고 가장 비슷한 사례가 2020년 1월 달에 역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했던 김건모 씨 사례였어요. 김건모 씨 역시 비공개 소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3층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경찰서 들어갔는데 그 장면이 찍혔어요. 왜냐? 그때 이제 지금은 그렇게 경찰이 조치라면 취재진이 지하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그냥 정문에서 대기만 해요. 나올 때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때만 해도 이런 이제 그 비공개 소환 포털링 없애는 게 얼마 안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이제 비공개 소환한다고 하니까 취재진이 정문에도 뒷문에도 지하 주차장에도 나눠져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지하 3층에 있던 취재진이 우연히 김건모 씨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김건모 씨 나올 때는 포털라인에 섰고. 그러니까 이때도 뭐였냐면 비공개 소환이라고 하는데 비공개 소환의 의미는 들어올 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올 때는 무조건 포털라인에 서야 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소환 일정이 잡히면 그거를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유아인 씨처럼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일반 대중의 여론은 아니 죄를 졌으면 포털라인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김건모 씨 그 당시에 성 관련 아주 민감한 사건에 휘말렸었는데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검찰이 굉장히 오랜 기간 사건을 쥐고 있다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어요. 불기소. 그러니까 재판 가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 없이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아무리 수사해봐도 죄가 없다, 무혐의다, 사건이 종결됐어요. 하지만 김건모 씨는 이날 포토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수사를 끝내봤지만 사법처벌을 받을 거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토라인에서는 벌을 한번 받았어요. 지금까지 김건모 씨 컴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한 거는 맞고 뭐 여러 가지로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됐으면 유명인이니까 유명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해먹는 장면으로 또 출연료를 받거든요. 유명인이니까. 유명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유명인들이 평소에 쓰는 물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거 PPL이에요. 돈 엄청 받아요. 연예인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수익 활동에 연결되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포털라인에 서는 거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라인을 안 하고 다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김무중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이제 검찰 수사 받아가지고 기소가 되면 재판 받아가지고 그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포털라인에 서야 되는 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이미 재판을 가가지고 재판장에 출두하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을 때는 아직은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모 씨 사례처럼 거기서 다 포털라인 섰는데 없는 걸로 그러니까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만큼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가 강조되는 게 김호중 씨 편을 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연예계는 굉장히 아픈 격이 하나 있거든요. 2023년 10월 28일, 11월 4일, 12월 23일 세 번에 걸쳐서 고 이성균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세 번 다 포토라인에 섰어요. 두 차례 이제 공개 소환이 된 이후에 이제 이성균 씨 측에서 그 경찰에 요청을 해요.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 그 요청이 아니라 그게 원칙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그 카드를 안 받았어요. 비공개 소환을 안 받고 그냥 역시나 세 번째도 포토라인에 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경찰에서 해명한 건 뭐였냐면 우리가 알리지 않았다. 우리는 언론에 소환 일정을 얘기한 적 없다.
기자들은 그만큼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경찰이 안에서 일정 정해가지고 변호인이라고 하면 조율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변호사들이 흘려주기도 하는데 어느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이 포털에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정보를 언론에 흘리겠어요? 이때 이제 고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뭐 벌써 뭐 구속영장 청구되는 사례도 있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당시 경찰은 안 했다는 거였지만 누가 봐도 소환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기사화되고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나흘 뒤에 이성균 씨는 세상을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 어떤 잘못을 하면, 연예인뿐만 모든 국민들이 잘못을 하면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이 확정되면 그 사법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주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는 인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렇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봐주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 과정, 검찰 수사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가지고 인권을 보호해주자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다 용인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경찰에서 자꾸 그 정보를 흘리는 거죠. 의도했건, 그러니까 뭐 물론 기자들이 워낙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경찰들이 그냥 못 이겨서 흘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도 뭐 언론인 한 명으로서 언론도 이 상황에서 뭐 잘한 건 없겠죠. 뭐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포털라인을 세우고 기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알 권리가 우선인지 인권이 우선인지 언론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몰래 어떻게 해가지고 일정 안 해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그걸 찍으면 뭐 단독도 되겠고 뭐, 근데 그런 취재는 많이 안 하거든요. 공개돼가지고 다른 언론사가 다 가면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언론 문화도 변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에서 유아인 씨 때처럼이라도 그만큼이라도 최소한의 그 소환 일정이 공개 안 되게, 근데 뭐 취재진에서 너무 이건 핫한 인물이어가지고 경찰서 매일 가서 상주를 한다, 소환 조사를 한 달 두 달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포토라인에 취재가 되는 경우라면 언론이 더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보면 비공개라고 하지만 공개 소환처럼 다 정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그 비공개 소환이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누가 뭐 하건 간에 사법 처벌은 사법 처벌이 끝난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처벌 받는 걸로 하고, 그런 인권까지 침해되는, 그러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법처벌 받아야지만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일반 국민이나 연예인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